지금으로부터 5년에서 10년 이내에 양자 컴퓨팅이 모든 주요 산업에서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면 2030년까지 범용 양자 컴퓨팅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조정 기간 동안 기업의 펀더멘털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기업들이 시장과 함께 단순히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면 이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은 시장 조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부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더 탄탄한 재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타임스탬프가 있어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며 왜 제가 아이언큐가 양자 컴퓨팅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팅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주요 기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전도 큐비트는 극저온으로 냉각된 초전도 전기 회로를 사용하여 큐비트를 생성하고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회로는 초전도 재료 사이에서 전자가 터널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셉슨 접하를 기반으로 합니다. 마이크로파 펄스를 이용해 회로를 제어하여 큐비트가 양자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리게티, IBM, 엘파베트의 자회사 구글 퀀텀 AI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연산 속도가 빠르고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과 호환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극저온 환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술 구현 비용이 높고 대규모 확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온 트랩 방식은 진공 챔버 내에서 전하를 띤 이온을 전자기장으로 가두고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 이온의 에너지 상태를 조작하여 양자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개발하는 주요 기업들은 아이언큐와 하니웰의 자회사 퀀티뉴엄입니다. 이온 트랩 방식의 장점은 큐비트의 안정성이 높고 긴 코이런스 타임을 가지기 때문에 오류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초전도 큐비트보다 게이트 연산 속도가 느리고 대규모 큐비트 확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상학적 큐비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 중인 방식으로 특정 오류로부터 자연적으로 보호되는 큐비트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상학적 큐비트는 초전도 재료에서 발생하는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라는 특이한 입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환경적 노이즈에 강해 오류 보정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론적이고 실험 단계에 있으며 대규모 시연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타 사기업에서 연구 중인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은 광자를 큐비트로 사용하여 빔 스플리터, 위상 변조기, 감지기 등을 통과시키며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광자의 편광이나 경로 등의 특성을 활용해 양자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이 방식을 개발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자나두와 싸이퀀텀이 있습니다.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의 장점은 상온에서 작동하며 광섬유 네트워크와 통합이 용이하여 양자 통신 분야에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광자 간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어렵고 고효율 광원과 감지기가 필요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성 원자 큐비트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 원자를 사용하며 레이저 빔으로 원자를 정렬해 광학 격자에 배치한 뒤 레이저 펄스로 원자 간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개발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콜드퀀타와 큐에라 컴퓨팅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많은 수의 원자를 한 번에 조작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제어가 매우 정밀해야 하며 원자 간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다양한 기술 개발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큐비트가 중첩 상태에서 여러 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핌이라는 특성을 통해 큐비트 간 정보 공유를 극대화합니다. 각 기술의 장단점이 다르며 실용화까지의 타임라인도 각각 다릅니다. 참고로 D-Wave는 앞서 설명한 기술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D-Wave의 기술이
일반적인 범용 양자 컴퓨팅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D-Wave의 기술은 양자 어닐링으로 시스템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찾아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D-Wave는 초전도 큐비트를 사용하여 양자 어닐링 프로세서를 개발합니다. D-Wave의 큐비트는 니오비움 금속으로 만든 초전도 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절대 온도에 가까운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양자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전도 기술 방식은 리게티, IBM, 구글이 사용하는 기술과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와 양자 어닐링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은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 범용적인 양자 연산 가능이고, 양자 어닐링 방식은 최적화 문제 해결에 특화된 방식입니다. 즉, D-Wave의 기술은 특정 문제, 최적화 문제의 강점을 가지지만 범용적인 양자 컴퓨팅을 수행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D-Wave의 기술은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 특정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범용 양자 컴퓨팅 기술과는 다른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양자 컴퓨팅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을 보유한 공개 상장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용 양자 컴퓨팅이 가능해지려면 결함을 보정할 수 있는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는 AQ, 알고리즘 큐비트 지수입니다. AQ는 단순한 물리적 큐비트 개수가 아니라 오류를 보정하고 실제로 유용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논리적 큐비트 수를 의미합니다. 아이언Q의 경우 AQ 1024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내결함성 양자 컴퓨팅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AQ 1024를 달성하는 시점을 범용적이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양자 컴퓨팅 단계에 도달하는 목표 시점으로 설정합니다. AQ 말고 다른 핵심 지표는 물리적 큐비트와 논리적 큐비트입니다. 범용 양자 컴퓨팅이 가능해지려면 수백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돼야 되고 1000에서 10,000 개의 논리적 큐비트 달성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럼 각 회사의 타임라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 회사를 보면 아이언Q의 범용 상업적 양자 컴퓨팅 달성을 위한 목표 연도는 2030년까지 AQ 1024 달성 목표. 이는 수백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와 약 1000에서 10,000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의미하며 10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합니다. 리게티는 2029에서 2030년까지 수백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 및 99.99%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1000에서 10,000 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IBM은 2033년까지 10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 개발 목표, 마이크로소프트는 명확한 목표 연도 없음, 그러나 10년 내 2035년까지 달성 목표 발표, 구글은 2029년에 범용 상업적 양자 컴퓨팅을 달성하는 목표, 퀀티뉴엄은 2030년에 범용 목표. 비교로 현재 상태는 아이언Q는 2024년에 AQ35를 달성했고 2025년까지 AQ64를 달성하는 목표, 리게티는 2025년 중반까지 36개의 물리적 큐비트 프로세서 개발 진행 중 2025년 말까지 99.5% 정밀도의 100 플러스 물리적 큐비트 목표, IBM은 2023년 12월에 1121개의 물리적 큐비트 보유한 최초의 양자 프로세서 개발, 그리고 2026년까지는 1000개 이상의 큐비트 목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상태는 아직 실제 물리적 큐비트 개발을 안 했고 현재까지 이론적 연구 단계. 구글은 2024년 12월에 105개 큐비트 프로세서를 개발했음. 컨티뉴엄은 2024년 6월에 56개 큐비트 프로세서를 발표했음. 비교해서 양자 어닐링으로는 D-Wave의 범용 상업적 양자 컴퓨팅은 2021년 때 개발 착수를 발표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양자 AI 및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D-Wave의 현재 상태는 2023년에
1200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더 나은 코이런스 달성이고 2025년 3월에 동일한 수의 큐비트로 기존 슈퍼컴퓨터가 100만 년 걸릴 문제를 20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상업적으로 보편적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재 부족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언큐는 큐비트 수를 확장하면서 큐비트 정확도, 피델리티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과제는 오류율을 줄이고 강력한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을 실현해야 합니다. 리게티와 IBM도 아이언큐와 동일한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이론적인 단계에 있으며 물리적 큐비트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동 가능한 위상학적 큐비트를 개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글은 큐비트 안정성을 해결하고 확장 가능한 양자 오류 수정 기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물리적 큐비트를 달성했지만 사용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퀀티뉴엄은 트랩트 이온 기술을 확장하면서 큐비트 간 연결성과 작동 속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트랩트 이온 큐비트는 긴 코이런스 타임을 갖고 있지만 확장성이 부족한 점이 문제입니다. D-Wave는 현재 양자 어닐링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범용 양자 컴퓨팅 기술이 아니라서 범용 양자 컴퓨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아직 이 방향으로의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IBM과 구글은 범용 양자 컴퓨팅을 목표 기한 내에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큐비트 수를 증가시키는 재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에 무제한으로 자금과 인재를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및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IBM과 구글 전체 사업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언큐와 리게티 그리고 D-Wave는 전적으로 양자 컴퓨팅에 집중하는 기업이라서 이들이 범용 양자 컴퓨팅을 상업적으로 실현한다면 주가가 10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이제 아이언큐, 리게티, D-Wave의 재정적 능력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언큐의 가장 강력한 재무적 장점은 유동성 위치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아이언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투자 자산을 포함해 3억 6,38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2025년 3월 아이언큐는 시장 내 거래 주식 발행을 통해 약 3억 7,260만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여 실질적인 현금 보유액이 7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언큐의 2024년 연간 운영비는 2억 7,550만 달러였으며 그중 1억 3,680만 달러가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24년 매출은 4,31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 경영진의 가이던스는 7,500만 달러에서 9,500만 달러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연간 매출하고 운영비 수준이 비슷하면 아이언큐는 추가 자금 조달 없이 4년에서 6년 동안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언큐는 공식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R&D 투자를 늘릴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양자 컴퓨팅 성능 향상, 기술적 로드맵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 충실도 개선과 스케일링이 주요 목표이며 이는 향후 양자 컴퓨팅의 대규모 상용화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록 아이언큐의 기술이 아직 범용적이지 않으며 오류 보정이 완벽히 구현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미 다수의 고객이 특정 분야에서 아이언큐의 양자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사례로는 골드맨삭스 및 기타 금융기관이 아이언큐의 기술을 활용하여 트레이딩 전략 및 리스크 분석 최적화, 신소재 연구 및 분자 시뮬레이션, 사이버 보안 및 의료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아이언큐는 미 공군 연구소와 5,450만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작년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큰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에스트라제네카와 제휴와의 신약 개발 및 재료 과학 연구 분야에서 양자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트랩 이온 기술은 큐비트 제작 비용이 높습니다. 이는 정밀한 레이저 시스템과 진공 챔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전도 큐비트보다 오류율이 낮고 운영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랩 기온 기술의 단점으로는 큐비트 정렬 및 광학 제어가 필요하여 확장성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오류율이 낮아 추가적인 오류 보정이 덜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은 초전도 방식이 빠르게 큐비트 수를 증가시키며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5에서 10년 후 대규모 오류 보정이 가능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 요구되면 트랩 이온 방식이 더욱 선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언큐가 더 높은 큐비트 생성 목표를 달성하고 충실도가 향상될수록 주가는 매 발표마다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언큐는 향후 4에서 6년 동안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운영이 가능하며 강력한 기술적 로드맵과 업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5에서 10년 내에 트랩 이온 기반의 대규모 오류 보정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아이언큐는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게티는 양자 컴퓨팅 개발의 선구자 중 하나이지만 재무적인 우려가 존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리게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각 가능한 증권은 총 2억 1,720만 달러이며 이 금액에는 2024년 4분기에 리게티가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한 1억 5,33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동안 리게티는 부채를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현재 아이언큐와 마찬가지로 무부채 상태입니다. 2024년 연간 운영 비용은 7,420만 달러였으며 그중 4,980만 달러가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은 1,0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현금 소진 속도를 고려하면 리게티는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약 3.5년 동안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전도 기술은 극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물리적 큐비트 수를 늘리고 오류율을 줄이며 확장성을 확보하려면 리게티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설정된 목표 일정에 따라 범용 컴퓨팅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리게티의 고객 기반은 아이언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초전도 큐비트는 특정 사용 사례에 유리하지만 큐비트의 일관성 문제와 오류율로 인해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아이언큐는 더 높은 충실도와 긴 큐비트 지속 시간을 제공하여 특정 응용 분야에서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언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같은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협력하고 있어 보다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빠른 고객 확보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리게티보다 아이언큐가 시장에서 더 빠르게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리게티의 투자 가치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게티는 상업적 목표 일정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초전도 기술은 운영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확대하려면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리게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형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팅을 개발 중인 IBM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이 리게티를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게티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을 더 빠르게 확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D-Wave는 총 1억 7,8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연말 이후 현금 보유액이 3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장기 부채는 3천만 달러이며 보증부 부채가 7천만 달러 있습니다.
보증부 부채는 엄밀히 말해 전통적인 부채는 아니지만 투자자가 이를 행사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증부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D-Wave의 연간 매출은 880만 달러였으며 운영 비용은 8,280만 달러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 비용은 3,530만 달러였습니다. 현재의 현금 소진 속도를 고려하면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약 4년 동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D-Wave의 양자 컴퓨팅 기술은 특정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화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초전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게이트 기반 범용 양자 컴퓨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D-Wave는 2021년에 범용 양자 컴퓨팅을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 내에 D-Wave가 아이언큐 리게티 또는 IBM과 같은 범용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현 시점에서 D-Wave는 특정 용도에 특화된 양자 어닐링 기술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향후 범용 양자 컴퓨팅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비교 분석과 양자 컴퓨팅의 로드맵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양자 컴퓨팅이 상업적으로 범용화되는 시점은 앞으로 5에서 10년 후로 예상됩니다. 초기에는 2020년대 증후반을 목표로 했지만 큐비트 스케일링과 오류 내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적 돌파구를 고려하면 트랩드 이온, 초전도, 중성 원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가 2030년까지 범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큐비트 수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오류율을 줄이며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하며 기업의 재무적 지속 가능성이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일부 기업은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R&D 투자를 지속할 수 있지만 일부 기업은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언큐는 트랩드 이온 방식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7억 달러 이상의 강력한 현금 보유량과 무부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AQ1024 달성을 목표로 명확한 로드맵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게티는 초전도 큐비트 기술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재무적으로 더 취약하며 상업적 범용성을 확보하기 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D-Wave는 범용 양자 컴퓨팅이 아닌 양자 어닐링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상업적 영향력이 보다 특정 최적화 문제에 국화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IBM, 구글, 퀀티뉴엄은 초전도 및 트랩드 이온 기술에서 큐비트 스케일링과 오류 수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잠재력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아이언큐는 가장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이며 반면 리게티와 D-Wave는 더 높은 리스크 투자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양자 컴퓨팅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불확실성이 크지만 기술의 실현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매년 개발된 연구 성과를 보면 트랩 이온과 초전도 기술의 확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큐비트 증가 또는 오류를 감소에 대한 발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이는 주가 상승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매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언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델,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술이 확장됨에 따라 고객 확보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아이언큐의 기술력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업적 가치는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만약 아이언큐 주식이 시장 흐름을 따라 가격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주가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아이언큐가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성과를 고려하면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진입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리게티의 경우 아이언큐에 비해 미래가 다소 불확실하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 중 일부를 리게티에 배분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IBM, 구글, 애마존도 초전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리게티가 향후 인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수가 현실화된다면 리게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리게티가 자체적으로 큐비트 수와 신뢰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전략적 인수 합병 가능성은 여전히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D-Wave는 2025년 3월 놀라운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몇 년간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D-Wave의 기술이 특정한 최적화 문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게이트 기반 범용 양자 컴퓨팅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성장 한계가 명확합니다. 현재와 향후 5년간은 큰 상승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지만 그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0일에는 아이언큐, 리게티, 엔비디아, D-Wave 및 기타 양자 컴퓨팅 업계 리더들이 참석하는 패널 세션이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2시간 동안의 패널 토론에서는 현재 양자 컴퓨팅의 발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패널에서 중요한 정보가 새롭게 공개된다면 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고려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